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저는 아직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는 중인데요. 혹시나 금리 변동까지 놓치신 분들은 유돈케어 3화 브라질 국채 투자 실전 1편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환율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변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환율 변동이 금리 변동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환율 변화에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변동이 없고 브라질의 헤아라가 강세가 되어 환율이 10% 정도 올라서 330원 정도 됐을 때는 1년 후 투자 수익률이 18.7% 정도로 환율 변동이 없을 때보다 약 한 8에서 9%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2년 뒤에는 27.2%, 3년 후에는 35.6%, 만기 시점에는 73.6%의 수익률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반대로 환율이 10% 정도 하락해서 270원 정도까지 된다면 1년 뒤 시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2%. 손실을 보게 되네요. 그럼요. 네. 환율 때문에 환차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 브라질 국채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다시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3.7% 정도 수익을 나타내게 되고요. 3년 후에는 10.6%, 만기 때는 41.5%의 수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차 손, 환차 이기 이렇게 나눈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제가 브라질 국채의 특징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릴 때 일정 수준의 환차 손은 저희가 6개월마다 받는 이자 수익으로 커버가 일정 수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10에서 15% 정도의 환율 하락 위험은 이자 수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표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0원일 때보다 270원일 때 만기에서 받는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만기까지 보였을 때 손해가 보는 상황은 아니고, 또한 환율이 27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환율을 다시 전망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중도 매도하기보다는 환율이 좀 더 다시 상승 반전했을 때 고객님의 중도 매도 시점을 찾아가시면 더욱 좋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요. 많이 복잡하네요. 네. 네. 수식은 네. 매도 시점 투자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산식을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은 네. 산식보다는 예시를 보면서 네, 조금 네. 더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율이 변동하지 않고 금리도 변동하지 않고를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예. 사실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예. 환율이랑 금리가 함께 변동하는 것도 한번 궁금한데요. 정리하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중도 매도 시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내가 매수 시점보다 내려간다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간 시점보다 헤아라가 강세가 된다면 그만큼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내가 들어간 시점보다 환율이 하락해서 헤아라 약세가 진행된다면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보신다면 300원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장 좋은 케이스죠. 금리도 네. 하락하고 환율도 상승했을 오르고. 때 네. 때에는 1년 후의 수익률이 무려 29.5%나 됩니다. 네. 예. 변동이 없을 때보다 무려 22%가 오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36.5%, 3년 후에는 43.5%, 만기 때는 73.6% 됩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환율도 하락하면서 브라질의 내가 투자 시점보다 브라질 기준금리도 상승했을 때인데요. 1년 후의 시점을 본다면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0.8%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엄청 손실을 많이 예. 보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내가 받은 이자 수익을 다 차감하고도 네. 원금 대비해서 10.8%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자 수익을 계속 받게 된다면 2년 후에는 마이너스 3.1%, 3년 후에는 4.8%,
만기 때는 41.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조금 만기 때까지 기간을 길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상품인가요? 예, 맞는데요. 사실 이분이 동향을 파악하고 환율의 동향을 두 가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브라질의 환율 변화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환율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들어간 시점보다 환율이 조금 더 유리한 시점이라면 충분히 중도 매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들어간 시점보다 환율이 더 하락한 시점이라면 그 당시에 중도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환율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만기 때까지 좀 더 여유를 두고 매도하거나 만기 보유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니까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브라질의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수급,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브라질의 GDP가 역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역성장이라고 하죠? 실제로 GDP의 성장률이라는 건 네. 브라질의 현재 경제 성장률이 약 1%대 정도 됩니다. 근데 역성장이라고 한다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GDP 수준이 오히려 뒤로 하락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헤아라 환율의 20년 변동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차트를 보면 브라질의 이러한 경제적 이슈와 함께 브라질 원헤아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국채를 왕성하게 판매하던 시기에 원헤아라 환율은 600원 이상의 환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브라질이 급격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원헤아라 환율이 계속 하락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원헤아라 환율이 한 300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2010년에 브라질 국채를 가입하셨던 고객님들은 현재까지 7년, 8년 이상의 브라질 국채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이제 원금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중간에 매도한 사람들은 많이 손실을 입었나요? 예, 맞습니다. 브라질 국채를 600원 이상의 환율대에 투자하셔서 중간에 급격하게 환율이 하락하던 시기인 2013년, 14년도 정도에 중도 매도한 고객님들께서는 일부의 손실을 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2015년 8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브라질의 전국 불안 상황이 지속되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헤아라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원 헤아라 환율이 3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 대선 이슈로 한 차례 더 급락이 진행되었지만 2019년 우파 집권 이후에는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서 브라질 환율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상황과 또 다른 스토리까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를 알아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브라질은 현재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느냐 마냐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원헤아라 환율이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실제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브라질의 원헤아라 환율이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헤아라 환율이 연금 개혁안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예. 브라질의 현재 연금 제도는 남자 기준으로 15년만 일을 하게 되면은 65세부터 내가 받았던 월급의 80%를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와 비교한다면 네. 상당히 좋은 수준의 부럽네요. 그런 수준의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향후 10년간 브라질 GDP의 80%까지 연금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파 정권인 보르소나로 정권이 이 연금 개혁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변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하반기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제 당사에서는 2020년 정도에는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약 3.5%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원 헤아라 환율이 300원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망치를 모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10년 동안 절대적인 원 헤아라 환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원 수준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브라질 헤아라가 좀 강세로 돌아가서 예전에 2010년, 11년 수준의 600원까지 회복이 된다면 실제로 환율만으로도 큰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투자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조금 궁금한데요.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예, 브라질 국채의 매수 수수료는 잔존 만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국채의 매수 수수료 외에 고객님께서 내셔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에서 다시 헤아라로 투자를 하는데요. 이중 구조로 되는 환전 수수료는 모두 한 약 0.5% 정도 되는 환전 수수료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금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되는데요. 송금 수수료는 총 5달러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같이 들어간 고객님들과 나눠내기 때문에 실제로 송금 수수료는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환전 수수료 외에도 환전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전 보고서 작성 비용도 약 70불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들어간 고객님들과 나눠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전 보고서 비용과 송금 수수료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 투자 단위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최소 투자 단위 정도로만 투자를 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국채의 최소 투자 단위는 브라질 헤아라 기준으로 2만 헤아르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수준으로 보면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보겠습니다. 직접 투자해 보시겠어요? 네. 네. 그럼 매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고객님께서 투자 성향이 위험 중립형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투자 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을 회사가 투자 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판단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의 징구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채권 매매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바로 매수가 안 되고 예약 매수를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한국 시간 신청한 날 밤 기준으로 환율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고 환전하면서 채권 매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실제로 채권이 체결이 되게 되고요. 예, 그 다음날 기준으로 고객님의 계좌에서 결제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객님께서 매수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틀 후에 고객님께 실제 결제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확인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해외 채권이 원금 손실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회사가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음을 이해하였습니까? 아까 원금 손실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그만둘까요? 아니요. 네. 본인은 해외 채권을 매수할 때 동채권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브라질 국채가 BB- 정도 수준인 것을 확인했고요. 채권의 신용 등급 하락, 동채권의 발행에 대한 파산, 브라질이 국가 부도가 났을 때라든지 지급 불능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네. 해외 채권 상품 설명서 및 위험 고지서를 징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서류는 해외 채권에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채권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판매 직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브라질 국채의 국제 신용 등급과 브라질 국채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아까는 환율 위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예. 봤었잖아요. 예. 근데 정책 위험, 유동성 위험, 결제 위험, 신용 등급 변동, 정보 취득의 제한, 브라질 채권 투자 시 유의 사항까지 네. 다 설명을 다시 해주셨네요. 네. 네. 근데 혹시 고객님 저희 하나금융투자의 계좌는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계좌 개설 신청서도 함께 같이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럼 업무 창구로 가서 매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국채 매수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손님 그러시면 계좌 개설 후에 해외 채권 매수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확인서는 결제 후 이틀 뒤에 교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가 팩스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화 4화에 걸쳐 브라질 국채 투자를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2화에서 다뤘던 내용을 실전에 대입해 보니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셨나요? 오늘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상하다. 아침감도 괜찮은데 꼭 촬영하려고 그러면 떨리네. 왜요?